자, 이번엔 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물의 종류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요즘 좀 뜨는 물 위주로 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샘물이에요, 샘물. 그 산에서 나오는 약수물, 그 다음에 뭐 광천수, 지하수, 안반수, 뭐 우물 이런 거 다 샘물인데요. 이걸 제가 아까 영어로 이제 스프링 워터라고 부른다고 잠깐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스프링 워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겨울에 바위가 이제 얼었다가 꽁꽁 얼어 있다가 봄이 돼서 녹으면 이 얼음이 있었던 그 바위 틈 사이로 물이 이렇게 봄이 되면 흘러나오기 때문에 스프링 워터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워터라고 써 있어야 진짜 샘물이라, 그러니까 외국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물은 스프링 워터라고 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물은요,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미네랄 워터라고도 보통 부르죠. 근데 이 물을 채취할 때요, 이 물을 받을 때 파이프 같은 거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얘를 인공적으로 끌어당겨가지고 나오게 한 샘물은 그냥 미네랄 워터. 그리고 자연적으로 지금 스프링 워터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흘러가지고 나온 물은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내추럴 미네랄 워터인 자연적으로 솟아오른 물은요, 오염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주 그 순수한 물이라서 얘를 최소의 여과 과정만 거쳐서 나오게 되고요. 인공적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오게 된 물은요, 얘가 세균 오염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살균을 좀 더 하고요. 그러면 살균하거나 뭐 화학적으로 처리하면 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 처리와 미네랄 살균을 하게 되면 미네랄 워터로서의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 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적혀 있는 그 내추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더 좋은 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혹시 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써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미네랄 워터라고 써져 있는지 혹은 그냥 퓨어 워터라고만 써져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물 중에서 에비앙이 있는 유럽권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을 중심으로 한 그쪽의 물이요, 가장 미네랄이 높은 함량을 갖고 있고요. 미네랄 함량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뭐 히말라야, 뉴질랜드 이런 데서 나오는 샘물들은요,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는 물들이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질랜드 물들이 조금 유명한 게 있는데, 뭐 그런 물들 마시거나 그러면 한국물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유럽 쪽의 물들을 먹으면 물맛이 조금 달라라고 아마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자, 샘물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해양 심층수예요. 해양, 그러니까 어디예요? 바다에서 나온 거죠. 심층, 아주 깊은 곳에서, 바닷속 아주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이에요. 해양 심층수는요, 미네랄의 밸런스를, 미네랄 밸런스가요, 사람의 미네랄 밸런스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그 몸의 흡수가 딱 마시자마자 흡수가 빠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가지고요. 이 방송에 나오는 스타들이요, 자기 건강 위해서 해양 심층수 마신다라는 약간 광고 아닌 광고들이 이제 나오면서 한참 동안 유행을 했었던 제품이에요. 물이에요. 그래서 이 해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수심 200m 이상에서 얘를 이제 가지고 오는 물인데, 얘가 항상 2도래요. 아주 차갑죠. 그래서 2도의 물을 가지고 올 때, 필수적인 미네랄하고 영양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그 다음에 뭐 유기물, 그 다음에 병원균 이런 건 거의 없는 아주 청정한 해수 자원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많이 판매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해양 심층수가요, 전 세계에서 5개 국가만이 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 대만, 노르웨이 이렇게 해서 5개의 나라가 해양 심층수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 아마 마셔본 적 있을 거예요. 제일 유명했었던 한국의 해양 심층수가 박태환 선수가 선전했었던 블루마린이라는 해양 심층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의 심층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러시아 연해주 있잖아요.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이 러시아 연해주의 그 표층에 있는 해수가요. 이렇게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오면서 400년 정도쯤 된 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빈티지가 오래된 그런 물이네요. 그래서 400년 정도쯤 된 아주 그 퓨어한 청정한 물이라고 해서 인기 있는 한국의 물이 되게 인기가 있었다. 해외에서도 그 해양 심층수 중에 인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해양 심층수는요, 물을 이제 병입할 때 물의 그 짠기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탈염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래서 음용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20배 이상을 희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 해양 심층수 회사에서 내가 이제 어떤 그 똑같이 만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뭐 재미가 없다기보다 고객의 니즈를 이렇게 여러 요구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 경도를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그린, 블루, 골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조절한 그 염도를 그 경도를 좀 조절한 물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뭐 경도별로 다른 버전의 해양 심층수를 뭐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그 해양 심층수 베이비 뭐 이렇게 만들어낸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그 버전으로 해서 해양 심층수가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 지금 좀 전에 블루마린 얘기했었는데요. 블루마린 말고도 몇 개 있는데 한참 또 유행하더니 요즘은 조금 좀 시들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도요,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마셔보려고 좀 전에 제가 그 편의점을 들렸는데 예전에 블루마린이 되게 종종 많이 보였는데 제가 있는 곳에서는 블루마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는 못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3번째 빙하수예요. 그 빙하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수자원으로 봤었을 때요, 당연히 뭐 바다가 압도적이죠. 97% 이상이 바다의 물이고, 그 다음에 그 2.2% 정도가 빙하수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0.6% 중에서 뭐 빗물 이런 거 빼고 그 지하수가 0.3%만 지하수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마실 물이 모자랄 거다, 고갈될 거다. 그래서 물 아껴 써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없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하수가 전 세계 100% 중에서 0.3%만 지하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로 미래에는 정말 마실 물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되게 조금이죠. 그래서 이 빙하수는 생각보다 많은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빙하수를 개발이 되면 빙하수로서 먹는 물로서 빙하수가 개발이 됐었을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이것도 뭐 문제가 많기는 해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저희가 마시는 물로서 빙하수를 좀 보자면 그 빙하는 뭐 지구상에 와서 굉장히 제일 오래되고 그 다음에 규모가 아주 큰 수자원이라고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로 있냐? 얼음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얼음 상태로 영하에서 얼음 상태로 있는 이 빙하수가 육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빙하수는 녹아도요. 육각수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물 분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물이 이제 사람이 마셨을 때 체내 흡수를 빠르게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에요. 그 해양 심층수가 이렇게 비슷한 미네랄을 구조를 가졌다라면 이 빙하수는 아주 작아서 빠르게 흡수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빙하수가 항산화에, 그러니까 젊어진다라는 거에 좋고, 그 다음에 건강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물이 특히 연예인 중에 아주 피부 좋은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빙하수만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 낳고 나서 나는 꼭 이것만 먹어요 해서 나와가지고 그때 한참 그 빙하수가 품절했던 적도 있었을 정도로 이렇게 인기 있었거든요. 물론 비싸요. 그래서 비싸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 신세계의
워터바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 제가 막 들락달락 하면서 막 이것저것 물 진짜 많이 사 먹었었거든요. 그때 마셨을 때도 거의 10,000원에 가까운 물의 가격을 내고서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미네랄 함량이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건강에 좋은 물이라고 했었을 때 미네랄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은 물이냐? 뭐 그래서 퀘스천이기 때문에 뭐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행인 건 이렇게 희소성이 있었던 이 빙하수가요. 그 대형마트 PB 상품으로도 판매되고 그 다음에 그 가격도 훨씬 낮아져가지고 뭐 1,000원대에서 2,000원대면 제가 뭐 10,000원 돈 가까이 돈 주고 사 먹었던 그 물이 이렇게 많이 한 5분의 1 가격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니까 뭐 빙하수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워터바에 한참 다녔을 당시에 제일 신기했던 물은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봄이 되면 이 정도쯤 이렇게 겨울에서 봄이 되면 옛날 어른들은 뭐 고로쇠물 채취한다라고 뭐 저기 지리산에도 가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마셨던 물 중에 자작나무 수액물이 있었거든요. 그 자작나무 수액물을 이렇게 병에 들어있는 아주 멋들어진 자작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멋들어진 병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미쳤죠. 20,000원도 넘게 주고 사서 그걸 마셨어요. 물이 되게 달았고요. 그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로 아주 벌써 10년도 더 넘은 얘기인데 나 다시 워터 소믈리에를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던 물이 그 자작나무 물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때는 워터바에 가가지고만 아주 신기하게 마셨던 물들이 이렇게 마트에서도 그 다음에 저희가 편의점에서도 조금 큰 편의점에서도 이렇게 마실 수 있으니까 되게 물의 그 범위가 되게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물이죠. 탄산수. 탄산, 버블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탄산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근데 이 탄산수는 우리나라의 그 초정 탄산수, 제가 초정리 탄산수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약수물 개발해서 마셨다라고 했었잖아요.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 물이 지금도 나와요. 초정 탄산수, 이게 천연 탄산수거든요. 이런 천연 탄산수는요, 미네랄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있는 천연 탄산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많이 마시는 뭐 페리에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트레비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요, 이제 인공으로 탄산을 넣은 인공탄산수예요. 근데 이 인공탄산수도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샘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른 물을 가지고 우리는 스프링 워터라고 불려지는 물이 그 샘물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미네랄 워터. 그 광천수에다가 인공탄산을 집어넣어서 만든 거. 그러니까 광천수니까 어때요? 미네랄이 함량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네랄이 들어있으면서도 탄산을 집어넣어서 탄산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탄산수가 있고요. 광천수를 사용한 인공탄산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탈리아의 산페글리노가 제일 대표적인데 이런 그 탄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보통 마시는 제가 오늘도 지금 사실 마시고 있는데 약간 사이다 같은 사이다 대용으로 마시는 그 탄산 음료인데 물맛이 나는 탄산 음료가 사실 더 정확한 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제수죠.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뭐 정수기에서 나온 물 정제수에다가 거기에다가 인공 탄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 향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얼마든지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죠. 그리고 인공이니까 뭐예요? 싸죠. 그래서 트레비, 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그 정제수에다가 집어넣은 인공 탄산수예요. 그냥 탄산을 만드는 음료 공장이잖아요. 뭐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 음료를 만드는 공장에서요. 탄산수를 만든 거예요. 설탕도 빼고 향도 빼고 그래서 그냥 물만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를 마셔보면 입에서 어때요? 버블감이요.
워터 소믈리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란하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입에 버블이 엄청 커요. 꽉 차잖아요. 꽉 차고 그 사이다 먹은 것처럼. 그래서 그 산성이에요. 그리고 약산성이어서 약간의 신맛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공 그 정제수에다가 집어넣은 인공 탄산수는요, 카페에서 레모네이드 같은 음료를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해요. 가격도 착하고요. 그 다음에 버블감도 커서 레모네이드 같은 음료를 제공했었을 때 고객이 만족감이 되게 좋게 오는 거죠. 요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 뭐 탄산수 만드는 이렇게 보틀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기 물에다가 탄산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정제수, 인공 탄산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물들이요, 엄청 많은 종류의 물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물들이 맛있게 느껴지려면 실제적으로 적당한 온도에서 마셔야 이 물맛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워터 소믈리에들이 말하는데, 가장 맛있는 물맛을 느낄 수 있는 온도가요, 옛날부터 뭐 우물이나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서 그 광천수가 솟아오르는 그 광천수의 온도, 그게 평균 12.8도의 물이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12.8도, 약 13도의 물로 물을 마셨을 때 가장 맛있게 마실 수 있다라고 제시하는 온도인데요. 탄산수는요, 우리가 어때요? 탄산수는 좀 더 차갑게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카페 같은 매장에서도 얼음을 집어넣고 거기 위에다 탄산수를 부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차갑게 마시면 맛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탄산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온도는 17도 정도래요. 17도 너무 높지 않나요? 깜짝 놀랐는데, 그 유명한 미국의 물 전문가가 마이클 마스카라는 박사였었는데, 마이클이라는 박사였어요. 하여튼 그 물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뭐 칼럼 같은 거 엄청 많이 쓰는데요. 이 박사 글을 보면요, 탄산이요 너무 많으면, 탄산이 너무 강하면 이게 트름 나오잖아요. 저도 지금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마시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마시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트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름을 유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탄산이요, 아까 제가 요란스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란스러워가지고요, 견디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외 유명한 천연 탄산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온도가 17도 정도가 15도에서 17도가 적당하다. 그래야 그 천연 탄산수에서 느껴지는 뭐 탄산 이외에도 짠맛, 신맛,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유의 맛들이, 여러 가지 그 맛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의 인공 탄산수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네랄이 사실 들어있지 않아요. 트랩이 이런 거 들어있지 않거든요. 정제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정수기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요, 온리 뭘 느끼는 거예요? 탄산 느끼는 거죠. 탄산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 기분만 느끼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를 17도로 마신다? 만약에 이거를 줄 때 17도의 온도로 이렇게 약간 미지근하게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카페에서 그렇게 손님한테 주면 화낼걸요. 저도 지금 여기 온도가 항상 여기 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한 17도, 16도 정도쯤 되는데, 제가 지금 거의 약간 차갑게, 아니 그냥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지니까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밍밍한 사이다, 김 빠지고 빈 빠진 밍밍한 사이다 먹는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마 저랑 이렇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은요, 소믈리에라는 말을 사실 와인뿐만 아니라 뭐 티 소믈리에, 워터 소믈리에,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소믈리에라는 말을 붙여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와인 소믈리에를 지칭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워터 소믈리에, 티 소믈리에 이런 말들이 붙은 직업은요. 실제로 그 와인 소믈리에에서 파생된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면 베이스가 사실 와인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워터 소믈리에도요. 와인이랑 비슷하게 물을 시음할 때 테이스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마시는 드링킹하고 달리 그냥 우리 그냥 마시는 걸 드링킹이라고 하고요. 그 테이스팅은 이제 맛을 보는 개념인데요. 이 맛을 보는 개념인 테이스팅은요. 와인에서처럼 눈, 코, 입 이렇게 3번으로 맛을 봐요. 즉 어떻게 보냐? 자꾸 트름이 나와요. 제가 탄산수를 마셨더니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으로 얘를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건데 이 워터 소믈리에, 아니 워터 테이스팅 같은 거는 이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테이스팅을 하죠. 근데 워터 소믈리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목적은 몸에 이게 이상이 있는 물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물론 와인에서도요. 소믈리에들이 먼저 테이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스팅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도 이 와인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거를 먼저 맛보라는 게 아니라요.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테이스팅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워터 테이스팅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목적이 이게 몸에 괜찮은 건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 물의 개성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맛이 어떤가라는 거를 느끼기 위해서 테이스팅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와인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물도 와인처럼 정말 많은 게 비슷해서요. 와인은 가장 중요한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먹는 지금 음식하고 먹는데 내가 먹는 음식하고 얘가 페어링이 잘 되냐, 마리아주가 잘 되냐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물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도 똑같이 어울리는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것 때문에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마시는 물도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요 엄청 섬세해요. 아니 어려워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 코, 입 이렇게 구별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거를 구별하기가 좀 쉬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도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보관 용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런 섬세한 음료를 어디다가 그러니까 보관 용기뿐만 아니라 따라서 마시는 잔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워터 소믈리에들이 평가하는 그 자리에서는요 굉장하게 아주 꼼꼼하게 세심하게 환경들을 통일시켜 줘야 되고 통일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물을 구매를 해요. 그리고 같은 모양에다 잔에다가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워터 소믈리에들이 딱 마시기 바로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 과정이요. 뭐 생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와인을 테이스팅 할 때도 그렇거든요. 뭐 테이스팅 환경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커피를 커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워터 테이스팅 하는 사람들은 컨디션 관리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이나 짠 음식, 그 다음에 뭐 튀긴 음식, 뜨거운 음식 같이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요, 혀에 뭐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테이스팅 전에는 먹지 않고요. 그래서 워터 소믈리에들 자체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좋지 않으면 절대 테이스팅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 테이스팅 하기 전 좋은 상태로 몸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공복일 때 제일 좋고요. 특히 이제 코하고 혀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간이 살짝 배가 고파지는 식전인데 그게 아침 10시 반, 오후 4시 이 정도쯤 된대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렇게 감각이 다 굉장히 열려 있어서 테이스팅하기 딱 좋은 때라서
테이스팅을 할 때도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면 잘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 한 5가지에서 10가지 종류의 테이스팅을 권장하고 있고요. 아, 이거를 이제 뭐 물어보니까 야, 와인하고 똑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더 하면 혀가 괴로워져. 물을 물러보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더 오히려 이렇게 특별한 맛이 있는 거를 잘 느껴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아주 세민하고 예민하니까 이거를 테이스팅 할 때는 장소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냄새 안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용화해서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해서 내가 이렇게 맛에 대한 이렇게 거를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덥지 않아야 돼요. 더우면 감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추운 듯한 그런 장소가 좋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냥 일반 물 온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12도, 13도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게 아주 옛날부터 그 온도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산이 느껴지는 탄산수 같은 경우는 우리 17도는 좀 높으니까 한 15도, 13도에서 15도 이 정도쯤 하면 그 탄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맛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온도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환경을 제시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잠깐만요.